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며 본인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임명 이유로 들었습니다. 야당은 법치주의 사망, 정권 종말의 서곡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지키지 못해 사죄한다며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취임과 상관없이 수사는 그대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참고인 조사에서 조 장관을 피의자로 명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 아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누군지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차량 4천여 대를 실은 현대 글로비스 소속 화물선이 미국 동부 해안에서 90도 정도 기울어졌습니다. 한국 선원 4명이 배 안에 고립됐습니다. 구조대는 선박 안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파사이가 일본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초속 57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고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면에 등장한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진통을 지나온 조국 후보자가 오늘 법무장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름도 생소한 사모펀드, 또 취소된 의학 논문, 특혜가 거듭됐던 장학금, 부모님 인맥을 통한 인턴과 의문에 찬 증명서들, 결국 표창장 위조 논란까지 불거졌죠. 오늘 임명장을 받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 검찰은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길게 설명한 임명 배경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뒤 이례적으로 조 장관 임명 이유를 6분 30초 동안 설명했습니다.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란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 장관 역시 환담 자리에서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결심은 어젯밤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 내내 의견을 들은 뒤 임명하는 게 낙마시키는 것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장관이 낙마해도 얻는 것은 별로 없고 전국 주도권만 야당에 뺏겨 국정 운영 국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22명이 됐습니다.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은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은 검찰의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에 빠르게 착수할 겁니다. 자, 민주당도 이에 맞춰서 오늘도 역시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며 윤석열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과의 일전을 예고하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놓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 행정 전반의 개혁을 향해 장관의 자리로 위치하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피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스스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오늘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기소됐지만 조국 장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검찰대로 이렇게 수사 결론을 내란 듯 아니냐고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가족들의 기소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조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신의 위법 사실은 없다는 조 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 청와대는 법리 검토를 통해 가족의 위법 가능성은 있지만 조 장관의 위법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조국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 수사에 부담을 주고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권력기관을 내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오늘 임명식에는 배우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 정도로 새 장관들은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곤 했었죠. 아무래도 조국 장관의 부인이 참석할 수 없는 처지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오늘 청와대 충무실에서 진행된 임명식은 이전 임명식과 달랐습니다. 장관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꽃다발과 웃음도 없었습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부인에게 직접 꽃다발을 건네고 뒤에 앉은 참모들은 결혼식 하객처럼 손뼉을 칩니다. 당시 청와대는 고생한 가족도 함께 축하하자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임명장 수여식 형식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가족과 함께 수여식에 참석했고 지난해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함께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아마 시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온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불과 40여일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인과 함께 참석해 밝은 표정으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여식은 180도 달랐습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없이 혼자 나온 조국 법무부 장관은 수여식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꽃다발 전달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상 배우자가 참석 못한 때도 있었다며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명장을 받은 장관 모두 가족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에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의 임명식도 조국 맞춤형으로 진행된 셈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야당은 법무장관 임명을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손을 잡는 반조국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 정권 종말의 서곡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폭거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종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길 피켓 시위 등 대국민 여론전도 시작했습니다.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조작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물러나야 되는데
국회안에서는 법야권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보수냐 아니냐보다도 이번 일은 사실은 정의냐 불정이냐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장관해임 건의안은 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본회의 통과에는 과반 찬성이 필요해 범야권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조국 연대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는 검찰 주요 간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취임식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법무부가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데 그 배경은 사공성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직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집을 나서며 취재진의 손을 뿌리치고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임명과 관련한 입장은 취임식장에서 처음 밝혔습니다.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나라 검찰만큼은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식 내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강도 개혁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 취임식은 2년 전 박상기 전 장관 취임식과 참석자가 사뭇 달랐습니다. 박 전 장관의 취임식에는 대검 차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나란히 참석했지만 조 장관 취임식에는 서울고검장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대통령은 조국 장관 본인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내부 수사 문건에는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나온 표현입니다. 권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와 투자사들의 전 현직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코링크 관계자에게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조 장관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지칭하고 코링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 장관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조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의 자금 흐름과 투자처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취임식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되면 분명히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실 텐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여권 인사들을 동원해 펀드 투자사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 보신 대로 검찰의 내부 문건에는 현직 법무장관은 피의자다, 이런 대목이 목격됐다는 주장이 나왔죠. 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오늘 조국 법무장관 수사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자, 이동재 기자, 수사에 달라진 게 눈에 띕니까? 검찰이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건 사상 초유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없이 수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늘면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을 비난하려는 조 장관 지지자들의 접속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흔들림 없이 수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외부 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조 장관의 취임사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 검찰 소환되는 것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게 맞습니까? 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운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인데다 사모펀드 수사에 윤곽이 드러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로 수사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펀드 투자 경위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모펀드였지만 깜깜이 펀드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우리 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전혀 모른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 때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런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또 다른 회사에서 매달 2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WFM의 고문이 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영어 교육과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WFM은 조국 가족펀드의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WFM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 모두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WFM 사회이사 1인당 연평균 보수 1,3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반년 동안 받은 셈입니다. 현재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사전에 알았는지, 투자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WFM의 고문으로 경영에 개입했던 만큼 운용사 코링크의 투자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WFM은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와 합병 후 우회 상장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링크란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고 펀드의 투자처도 모른다고 한 조국 장관의 설명과도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경심 교수는 WFM이 원래 영어교육 사업 전문 회사였다며 영문학자로서 사업 자문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운용사 코링크와 WFM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며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월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경심 교수가 직접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입장문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SNS 계정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본인 사진은 없지만 동양대 근무라는 자기소개가 보입니다. 이전 게시물이나 활동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근에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정 교수의 해명글을 올린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SNS를 만들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변명을 직접 SNS에 공유하는 정무비서관 등 정권이 집단적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습니다. 계정에는 3건의 해명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족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에서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영어 교육 사업을 해 영문학자로서 자문을 했을 뿐이라며 추측 보도를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동양대 압수수색 전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개강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에 대한 입장글도 다시 올렸습니다. 정 교수의 계정은 이미 친구 1,500명을 넘겼고 조 장관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 수사의 중심이 된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연구실에서 서류를 빼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옷까지 바꿨는데 이 장면은 안보경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검찰이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주 화요일인 9월 3일입니다. 대학 본관 사무실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 9월 1일 일요일 오전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서류 뭉치 등을 빼돌린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른 아침 자신의 연구실에서 서류 뭉치를 챙겨 이문을 나섰는데요. 이 정 교수의 모습은 건물 1층에 있는 CC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정 교수가 처음 CCTV에 포착된 건 오전 8시 50분입니다. 평소 쓰던 빨간테 안경을 끼고 흰 블라우스와 반바지 차림이던 정 교수는 현관문을 열어둔 뒤 양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건물을 나갑니다. 그리고 10분 뒤 다시 연구실 건물로 들어올 땐 좀 전과 달리 검정색 상의를 걸치고 큰 벙거지 모자에 회색 백팩까지 맨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는 2분 뒤 다시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정 교수는 개강 준비를 위해 수업 자료를 정리하려다 다시 연구실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같은 날 새벽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시켜 연구실 컴퓨터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의원님.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져있다가 냅니까?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에게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며칠 전 총장에게 검찰의 자료를 넘기지 말라고 전화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교수의 전화를 받은 건 동양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며칠 전인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정 교수는 최 총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검찰에 넘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이사였던 운동학원에서도 검찰의 자료 요구에 불응했지만 문제가 안 됐다는 논리를 펼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전화를 끊기 직전 그런 거 잘못 주면 총장님이 다친다는 발언도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듣는 이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 교수는 지난 4일에도 최 총장에게 전화해 총장상 발급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언론에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쟤한테 기억이 안 나느냐 물어보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정 교수가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불리한 자료가 넘어가는 걸 최대한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받은 표창장에 대해 동양대는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아들이 받은 표창장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아들 역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 아들은 2013년 동양대가 개설한 인문학 수업에 참여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업은 경북 영주시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었지만 조 장관의 아들은 서울 한영외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강사진에는 모친인 정경심 교수가 있었습니다. 최 총장은 해당 표창의 일련 번호 역시 공식 표창과 다르다며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어학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대는 조 장관 딸과 아들에게 총장 표창장이 어떻게 수여됐는지, 정 교수가 표창장 발행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잖은 시간이 흘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여서 학교 측은 정 교수 향후 거취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결정할 거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양대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 해제한다고 규정된 만큼 정 교수 역시 교수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두 자녀는 모두 아버지의 직장인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죠. 이 과정에 허위 사실이나 특혜가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당시 센터장이었던 서울대 교수가 최근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9년 당시 조국 장관의 딸이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법대 동료인 조 장관과의 친분으로 고교생 딸에게 인턴 활동이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 교수는 최근 연구원에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휴가세요? 네, 외부 일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휴직 상태인 서울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입니다. 지금 센터장은 아닌 걸로 아시는데요. 휴직 중이신 건 맞으시고요. 조 장관의 아들도 한 교수의 센터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3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지냈는데 인턴 활동 증명서 양식이 다른 인턴들 것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 교수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건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과 겹칩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검찰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대와 부산대에서는 대통령의 임명 결심에 반대하는 3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법과 정의 그리고 위선과 분노를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대학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다희 기자, 서울대생들의 반대 여론은 달라지지 않았군요. 네, 6시 30분부터 서울대 아크로 광장에서 시작된 3차 촛불 집회는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재학생과 졸업생 500명 가까이 참석했는데요. 광장에서 이곳 서울대 정문까지 행진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서울대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 건 지난달 23일과 28일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서울대생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법을 잘 지키냐 이상으로 정의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정의를 실현할 믿음이 가는지가 법무부 장관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여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생각이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계속 강행을 한다는 건 뭔가 정치적으로 뒤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서울대 학부인 대학신문이 학생 644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고 찬성은 17%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게 물거품이 된 것 같다거나 선배이자 스승으로 법대 강의실에서 만난 게 창피하다며 비판하는 게시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법무장관의 딸이 다니고 있는 부산대학교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배영진 기자, 부산대 촛불 집회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대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부산대 세 번째 촛불 집회는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학생들은 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 장관을 임명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주최 측은 학생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에 집회 소식을 알리며 참가자들을 모았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올라서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고자 학생들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장관의 딸 입학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학교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조 장관이 겉으로만 정의로운 척할 뿐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장관직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받아줄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오늘 집회는 부산대 총학생회가 아닌 지난 1차 촛불 집회를 주관했던 학생들이 주관했는데요. 신분이 확인된 재학생과 졸업생, 휴학생만 발언이 허용됐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 편향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영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술을 마신 장 씨가 있는데 뒤늦게 나타나 사고 운전자를 행세한 30대 남성을 추궁했던 초동 수사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새벽 장용준 씨의 음주 사고 현장에는 원래 3사람뿐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장용준 씨와 동승자, 그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장 씨는 운전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둘러댔고 30분 뒤 사고 현장에 없던 30대 남성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자라며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장 씨와 동승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반면 30대 남성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장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운전했다는 30대 남성만 조사한 겁니다. 2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사를 대동한 장 씨가 자수하기까지 경찰은 엉뚱한 사람만 조사한 셈입니다.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일자 민감용 경찰청장이 나서 초동 대응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수사팀을 보강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30대 남성 간의 공모가 있었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 씨의 소속사는 일단 무직이라고 밝힌 30대 남성과 동승자는 소속사 관계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장 씨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합의를 시도한 의혹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장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상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최근 비자 발급 거부 소송이 파기환송되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트였죠. 공개 발언에 자신감이 붙은 걸까요? 자신을 비판한 방송사 아나운서와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한 유튜브 방송,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패널로 나선 CBS 서현미 아나운서는 유 씨가 괘씸하다고 말합니다. 약간 저한테는 더 괘씸죄가 있어요. 제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온상이었는데 유승준을 예라고 지칭하며 한국 입국은 돈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얘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자 유승준이 발끈해 SNS에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예라고 하더라 라면서 용감하신 건지 아니면 멍청하신 건지라며 서 아나운서를 비난했습니다. 유승준은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서 아나운서가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사람이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서 아나운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 하지만 두 사람의 SNS에는 양측의 대응과 관련한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구속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김철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 도지사이자 직장 상사로서의 위력을 이용해 4차례의 성폭행과 1차례의 성추행, 4차례의 강제추행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지 않다면서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을 재판에서 다룰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인 김모 씨는 재판 결과에 안도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 전 지사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고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서 재판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오늘 확정 판결로
안전지사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복역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에도 강력한 가을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초속 57m라는데 숫자만으로는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강풍에 몸이 날아간 50대 여성이 건물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골프 연습장의 대형 그물과 기둥이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공사장의 가설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도로 위로 광고 푯말은 물론 전봇대까지 쓰러져 있습니다.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15호 태풍 파사이가 일본 도쿄 등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겁니다. 오늘 새벽 치바시에선 역대 가장 센 최대 순간 풍속 57.5m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도쿄항에선 쌓아뒀던 10대의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렸고 치바에선 대형 송전탑 2대가 넘어졌습니다. 역대급 강풍을 몰고 온 태풍으로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출근길 도쿄 지하철도 멈추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時間近くこの新橋駅で待機しているので、もう仕事にも行けないですし、ちょっとお客様にも連絡を入れなきゃいけないので、そういう形では大変ちょっと困ってますね。 도쿄에선 50대 여성이 강풍에 몸이 날리면서 주변 건물에 부딪혀 숨졌고 40여 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災害との関係を調査中の死者1名や転倒による負傷者、家屋の一部破損などの被害の報告を受けているほか 또 태풍 피해로 치바현 남부와 가나과현 남부 등은 오늘 중 정전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 파사이는 후쿠시마현으로 이동하면서 내일이면 소강 상태에 접어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차량 4,000대를 싣고 이동하던 운반선이 갑자기 기울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계열사의 선박이었는데요. 아직 4명이 구조되지 않았는데 모두 한국인입니다. 연락은 끊겨 있지만 배 안에서 뭔가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 라이터를 켠 안전모를 쓴 구조대의 품에 안겨 남성 한 명이 헬기로 무사히 올라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중동 수출용 자동차 4천여 대를 실은 현대 글로비스 소속 운반선이 조지아주 해상에서 갑자기 기울며 선체에 불이 난 겁니다. We made contact with it. We're communicating via personal radio. They're trying to find a way off right now. 사고 지점은 브런즈윅 항구에서 12.6km 떨어진 곳으로 출항 20분 만에 선체가 왼쪽으로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는 한국인과 필리핀인 등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20명은 구조됐고 한국인 4명은 여전히 배에 갇혀 있습니다. Mine just basically exploded. I didn't know that these things could happen. 사고 해역의 수심은 11m에 불과해 수직으로 기울어지고도 선체의 상당 부분은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아직 못 찾은 4명은 배 기관실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체 안에서 지금까지 3차례 이상 두드리는 반응이 감지됐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Once salvage professionals have determined the vessel to be stable, we will identify the best option to continue our rescue efforts for the 4 crew members who remain on board. 미국 해안경비대는 화재 진화와 선박 고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조대원들을 배 안으로 진입시켜 구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떡을 만들 견과류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한국산이라고 써놓고 일본산을 파는 등 추석 먹거리가 비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봉지 안에 든 땅콩과 아몬드를 한 움큼 꺼내봤습니다. 견과류 사이에 하얀 애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아몬드에 애벌레가 엄청 많아요. 다 살아있어요. 또 다른 봉지를 열어보니 살아있는 나방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견과류는 추석용 떡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안산의 수산물 판매업소. 그런데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산 유구를 값비싼 한우로 속여 파는가 하면 폐기해야 할 고기를 보관해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좀 그냥 지난 거를 저거를 써주시면 안 되는 거지. 유통기한이 9달이나 지난 물엿으로 한과를 만든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2년인데 지났죠? 이거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결과 380개 업체 중 68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5곳 중 1곳꼴로 불량 음식을 만들거나 판매하고 있던 셈입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그런 정당한 업체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고 보집니다. 특사경은 불량식품 1,340kg을 압류하고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추석 연휴 불량식품 못지않게 화나는 일이 얌체운전이죠. 이번 고향 가는 길엔 드론이 얌체운전을 잡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정류장 부근 차량이 뒤엉켜 혼잡합니다. 2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합니다. 한 고속버스는 다른 버스 뒤에 바짝 붙어 위험천만합니다. 3차로와 4차로만 다닐 수 있는 화물차는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2차로를 넘나들며 추월합니다. 단속 CCTV가 없는 현장에서 목격된 얌체 운전자들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이런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합니다. 얌체 운전자를 쫓는 건 다름 아닌 드론입니다. 드론으로 위반 차량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11일에서 15일 사이 10개 도선 21개 지점에서 드론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드론 단속은 기존 고정된 지점에서만 단속하는 단속 경비와 달리 교통 혼잡 구간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다양한 위반 차량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드론은 만능 직원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접근이 어려운 송전탑 등 시설물 점검에, 한국공항공사는 전파신호 작동 검사에 드론을 활용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드론 택배라든지 드론 택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3천억 수준인 국내 드론 시장이 3년 뒤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두고 충돌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 9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33명만 출석했습니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5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6일 마감한 응시 접수자는 54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8% 감소했습니다. 수능이 처음 치러진 1994년에 74만 2천 명보다는 27% 줄어든 겁니다. 태풍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폭우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 지역에 머무르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기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하층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집니다. 중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쏟아질 텐데요. 시점은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으로 강하게 올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비가 세차게 오는 겁니다. 또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매우 좁게 형성돼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 등 중북부 지역 많은 곳에는 무려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 영동 많은 곳은 100mm 이상, 충청과 경북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낮에도 적당히 선선해서 고향 오가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큰 비가 무사히 지나가고 모두 편안한 명절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장관에 임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쁜 선례가 된다. 좋습니다. 청와대로선 뜻이 맞는 장관과 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 확인된 위법 행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숱한 의혹을 받으면서 장관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나쁜 선례 아닙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